초등학생은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는 시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풀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피아노, 수영, 미술, 태권도 등등이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학원에 많이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아주 큰 공감이 됩니다. 바로 내 아이의 재능이 어떤 영역에서 꽃피울지 모르기 때문이죠. 내 아이가 미술에서 혹은 음악에서 혹은 스포츠에서 큰 재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대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물론 아이들이 저마다 재능이 다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 재능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학원을 끊어버리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꼭 굳이 재능을 드러내는 영역을 찾는다는 이 목적 외에도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살아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삶의 무기들을 갖춰나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학원들을 다녔는지 말씀드리면서 학원을 보낼 때 어떠한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로 했다면 반드시 최소 3년 이상은 꾸준히 보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특정 영역에 재능이 없더라도 그 영역에 대한 실력은 무조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상 3년 정도 있어야 비로소 실력이 월등히 늘어나 있습니다. 1년은 맛만 본 시기고 2년은 아직 실력이 성숙해지기에는 좀 이른 시기입니다. 3년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실력이 늡니다. 당연히 어떤 영역에서 재능이 보이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국엔 실력이 늘어나니까요. 실력이 늘면 그 기술을 평생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학원들은 웬만하면 다 다녀봤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3년 이상 다닌 덕분에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많은 혜택을 받은 분야 3가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로 한자 학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한자를 4년 정도 배웠습니다. 한 학원에만 오래 다니진 않고 학습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했었어요. 당시에 저는 딱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자를 공부했는데요. 바로 한자 시험 급수를 따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급수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올라가 결국 마지막에는 어문의 시험 3급까지 땄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 성인이 되어서 정말 큰 이점이 있더라고요. 우선 제 학창시절만 해도 중국어가 굉장히 큰 인기였는데요. 한자가 머릿속에 탑재되어 있으니 중국어를 남들보다 훨씬 빨리 배울 수 있었어요. 이게 당연히 고등학교 내신 점수로 이어졌죠. 저는 고등학교 때 중국어 시험을 전부 다 100점을 받아 선생님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만 한자를 제가 미리 배우지 않았더라면 중국어를 절대 그렇게 빠르게 흡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졸업한 대학교는 졸업시험을 한자 시험으로 봤습니다. 한자랑 전혀 관련이 없는 전공이어도 한자 시험을 봐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사람들은 졸업할 때가 되면 이 한자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초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자 시험에서 떨어져서 실제로 졸업을 유예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보러 가서 한 개만 틀려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한자를 미리 해놓으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말의 70%가 한자로 이루어져 있고 국어 교과서의 50%는 한자어라고 합니다. 이런 한자를 어렸을 때 오랫동안 노력해서 뗐던 게 제 인생에선 아주 좋은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술학원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미술학원을 필수로 거쳐가는데요. 그런데 저랑 같이 미술학원에 들어갔던 아이들도 전부 다 얼마 안 있다가 미술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미술학원에서만 무려 6년 동안 미술을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기본적인 데생이나 수채화는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최고로 잘 그리는 수준에 속하게 됩니다. 또 미술 시간에는 항상 제 그림이 가장 잘 그리는 그림으로 꼽혀서 선생님이 반 아이들 앞에서 제 작품을 항상 칭찬하곤 하셨습니다. 어떤 한 가지를 이렇게 잘하는 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분명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는 대학생 때 여유가 생기면 취미로 성인 미술학원에 가서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변 사람에게 선물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훈련했던 기술 덕분에 성인이 되어서도 좋은 취미를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지막은 피아노 학원입니다. 저는 피아노는 딱 3년 다녔는데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다니면서 이때 모든 기본기를 다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하고 그 이후로 피아노를 아예 안 치잖아요? 저는 다행히 초등학교 고학년 때 만난 가장 친한 친구가 피아노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치는 친구여서 그 친구 덕분에 다시 피아노를 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피아노를 독학으로 쳤어요. 이건 제 부모님께서 집에 피아노를 놓아준 덕도 컸죠. 이때 저는 이미 피아노 학원에서 기본기를 다 배웠기 때문에 모든 악보를 혼자서 다 볼 줄 아는 상태였습니다. 중학교 시기를 내내 피아노를 혼자서 치면서 저는 사춘기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가 끝나면 집에서 감성적인 노래를 치면서 그 울적한 마음을 달래곤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이렇게 피아노 기술을 익혔던 덕분에 저는 중학교 때 한 번,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 번, 이렇게 총 2번에 걸쳐 학교 축제에 나가 전교생 앞에서 피아노를 치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시간이 나면 피아노를 치곤 했어요. 이렇게 저는 평생 즐길 수 있는, 또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선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취미를 하나 얻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학원을 꾸준하게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저는 학창시절에 운동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게 정말 아쉽습니다. 성인이 되면 아무래도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 집중하다 보니 제 경우는 자연스럽게 미술과 피아노를 취미로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어릴 때 친구들이랑 축구도 하고 농구도 많이 했지만 전문가에게 배우는 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 어릴 때 스포츠를 제대로 배웠더라면 그 기술을 가지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아주 잘 활용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아이를 어떤 한 학원에 보내기 시작하셨다면 최소 3년은 지켜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아이가 학원에 간 이후에 점점 그 분야에 대해 실력이 늘어간다면 꼭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성취감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되어서 자기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아이가 될 겁니다. 물론 학원에 보냈는데 아이가 너무 싫어한다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활용할 무기를 하나씩 갖춰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이 무기는 꾸준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